안녕하십니까. 컴텍 시스템의 송영준입니다. 전반부 세션에서 남대혁 전문님과 이동욱 센터장님이 플랫폼과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저희 첫 번째 하반기 세션에서는 플랫폼과 데이터 운영을 어떻게 자동화해서 구현했는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구축을 완료한 세 가지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 금융권의 빠른 디지털 사례를 플랫폼 소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SKT 마이데이터 사업으로서 데브옵스 구축 사례를 발췌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 기아의 사례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자동화한 금융권 사례인데요. 먼저 잠깐 양해를 드리면 컴텍 시스템이 5대 금융사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관여하고 있어서 A금융그룹이라고 고객사 명을 오픈하지 않은 것을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데이터 센터 이슈로 데이터 센터의 이중화와 데이터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들은 이미 한 개의 주센터와 디아 센터를 대부분 갖추고 있고 2센터를 넘어서 3센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고려하면 4센터, 5센터를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전반부 세션에서 언급해 주셨듯이 액 감점에서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와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인프라도 언제 어디서나 자동화하여 쉽게 생성, 프로비저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첫 번째 사례는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관점에서의 자동화 방안의 사례입니다. 금융권은 핀테크 업체와 빅테크 업체까지 참여하여 굉장히 치열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A금융그룹에서 IAC로 불리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로 기존의 인프라를 코드로 자동화로 플랫폼을 생성,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대부분 그룹사와 금융권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공동의 리소스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의 SCP, 롯데그룹의 L클라우드, KB의 원클라우드가 그 예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클라우드 리소스에서 VM과 스토리지 등을 할당받고 인프라를 구성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빠른 서비스를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화된, 이미 갖춰진 플랫폼 위에서 즉시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플랫폼이 시대인 것이죠. 인젠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플랫폼 위에서 즉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아마 인젠트의 박병구 상무님이 아주 자세히 언급해 주실 겁니다. A금융그룹은 연간 평균 50건 이상의 크고 작은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마이데이터,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등 특히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의 리소스를 활용하고 있죠. 이러한 많은 프로젝트의 VM,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정책, 프로세서를 표준화하여 코드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자동화하면 어떨까요? 인프라를 코드와 같이 문서화를 하면 여러 변수값을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동화 플랫폼이 없는 일반적인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인프라를 생성하는 절차를 다이아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잠시 봐주십시오. A은행의 A 프로젝트입니다. 같은 그룹사에서 B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 인프라 담당자는 똑같이 인프라를 생성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는 공동의 리소스를 관리하는 인프라 담당자에게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요청합니다. 인프라 담당자는 포탈 또는 콘솔로 접속해서 하나하나의 인프라를 클릭해서 생성하고 이 인프라를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할당해 줍니다. 매번 프로젝트별로 인프라를 생성하고 스테이지망, 프로덕망까지 일일이 클릭하여 생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서비스를 생성하기까지 아키텍처에 대한 협의, 계정 생성,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정책까지 서비스 권한 설정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거쳐 인프라를 생성하게 됩니다. 인프라 담당자는 여러 개의 인프라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격하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연간 50건 이상입니다. 그럼 이 작업을 어떻게 자동화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자동화를 크게 두 가지 작업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으로 기존의 인프라를 코드로 문서화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화된 제품은 하나의 서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서비스들이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코드 문서로 서비스 집합체를 보통 제품,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만들어진 이 제품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레고 블록처럼 마이데이터 제품들을 모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들은 인프라 제품 1과 빅데이터 제품군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인프라 자동화 포털에 접속해서 제품들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제품군들의 정책 및 프로세서 권한들을 부여하여 인프라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자동화 플랫폼은 인프라를 자동으로 생성, 업데이트, 삭제인 종료까지 가능합니다. 태그 기반으로 비용 처리도 자동화함으로써 프로젝트별로 비용 예측까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제 인프라 자동화 플랫폼 구축 이후의 다이아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은행의 프로젝트 담당자는 필요한 리소스와 정책을 문서로 입력합니다. 입력된 문서는 플랫폼을 거쳐 레고 블록처럼 만들어진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성됩니다. 빅카드사의 프로젝트도 똑같은 방식으로 플랫폼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A금융그룹은 매년 수십 개씩 생기는 사업들의 인프라 담당자가 해오던 역할을 IAC 자동화 포털을 구성함으로써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를 좀 더 빠르게 만들고 영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인프라 자동화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재수립하고 프로세스까지 자동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금융그룹은 매년 수십 개씩 생기는 프로젝트를 자동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비용 절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른 대응으로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할 경우 제 작업 시간을 70% 이상 줄일 수 있고 남은 시간을 새로운 비즈니스에 활용할 경우 생산성을 45%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콤텍 시스템에서는 클라우드 자동화로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비즈니스 혁신을 고객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시킬 사례는 바로 오늘 이제 돌아가셔갖고 지금 운영하시는 클라우드에 적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KT 패스 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T는 이동통신사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한 달 전에 런칭했습니다. 재무, 자산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SKT의 AI 개인 비서인 A닥과도 연동함으로써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확대해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동화는 테라폼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구축, 운영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운영 환경에서 CI/CD의 AWS 대표적인 데브옵스인 코드 파이프라인 자동화 사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T에서 사업 초기부터 모든 인프라를 이제 코드로 관리할 것을 요청하셨는데요. 하시코프의 테라폼은 모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4가지 큰 기능이 있는데요. 인프라를 코드로 플랜해서 생성할 수 있고요. 배포 전에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포 전에 관리자가 검토 승인 후 배포할 수 있는 승인 프로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SKT에서 이 테라폼을 사용한 이유는 개발망에서 만든 인프라를 갖다가 단순히 변수값만 바꿈으로써 스테이지망과 그리고 운영망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CI 데브옵스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테라폼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면서 개발과 동시에 배포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7단계로 재정립을 하였습니다. 배포하기 전에 앱에 대한 밸리데이션 검증을 위해 대부분망과 스테이지망의 동시를 배포를 진행했었고요. 앱에 대한 이상 여부가 발생하면 바로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통해서 롤백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문제 발생 시 롤백이 가능한 이유는 버전 관리가 가능한 코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적용했던 버전 1 올드 버전이 문제가 생기면 올드 버전이 문제가 생기면 예전 버전으로 다시 롤백함으로써 서비스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코드 기반으로 테스트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스테이지망과 프로덕트망도 복제해서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의 변수만 바꿈으로써 쉽게 생성, 복제, 제거가 가능하며 휴먼 에러도 최소화에 구성합니다. 모든 영역들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주 손쉽게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담당 SA가 오늘 저희 부스에도 참석했는데요. 청춘 사업까지 미뤄가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기간 내에 이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이 자동화된 인프라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기간 내 프로젝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요. 완수 후에 해외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코드 자체로 인프라를 생성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개발과 동시에 오히려 이제 운영망에 배포하기 위해서 개발자들과 그리고 운영자들과 데브옵스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과 소통과 그리고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 과정들을 갖다가 정립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게 이제 SKT 마이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보안성 때문에 철저한 보안 점검과 이제 보안 취약점들을 저희가 VPC 그리고 방화벽, 웹방화벽까지도 다 코드화해서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데브옵스 환경에서 개발과 동시에 배포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7단계로 이제 재정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스에 대한 빌드와 배포에 대한 밸리데이션 검증 시에 관리자, 개발 팀장들이 이제 최종 검증하고 승인하는 프로세스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서들은 굉장히 간단할 수 있지만 관리자들이 이제 콘솔을 통한 작업 시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AWS 콘솔에서 진행하는 대신에 저희가 이제 슬랙이라는 SNS와 CI/CD를 연동해서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화시켰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AWS 가지고 있는 CI/CD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크게 소스를 커밋하고 빌드하고 이제 배포하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미지 빌드와 배포에서는 팀장 또는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한 프로세서가 존재합니다. AWS 콘솔에서 직접 접속해서 하려면 가운데 보시는 화면처럼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셔서 파이프라인 메뉴를 찾아가시고 거기서 클릭해서 이거를 승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AWS 콘솔에 접속하는 것들은 간혹가다 하시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야간이나 업무의 시간에는 별도로 인가된 데스크탑을 통해서 접속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승인 절차를 SNS와 연동해서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코드화하여 버튼으로 구현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배포 승인하는 여러 프로세스를 절차를 간단하게 Yes라는 버튼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아키텍처를 잠시 보시면은 슬랙 API와 그리고 AWS의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AWS 챗봇 서비스와 연동을 통해서 인프라를 관리하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슬랙 안에서 간단한 코드로서 이런 절차들을 인프라를 자동으로 정의해 놓습니다. 슬랙은 MFA 멀티팩터 인증으로 인증된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개인별 보안 인증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기아 3D 컨피그레이터 자동화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아는 지속 가능한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홈페이지를 얼마 전에 오픈했습니다. 컴텍 시스템은 인벤티스와 함께 이제 기아의 3D 컨피그레이터로 자동차의 상세한 차량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따따따점 기아컴에 들어가시면 니로 SUV 모델에만 이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클릭하시면 안에 3D 렌더링으로 들어가셔갖고 자동차 내부도 돌려가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세션 끝나시면 한 번씩 좀 접속해서 한번 보실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컨피그레이터는 원활한 3D 차량 정보를 위해서 NVIDIA 고성능 GPU 그래픽 카드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대량의 GPU 서버
서버가 필요로 하고 고가이다 보니 GPU를 가변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대량의 GPU를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구축하는 대신에 클라우드 환경의 GPU를 사용하여 대폭적인 비용 절감과 ESG를 고려했습니다. GPU 서버의 경우는 클라우드 장점인 오토 스케일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고객의 서비스를 최우선시하여 자원을 저희가 미리 다 확보했습니다. 대신에 주간과 야간 시간에 그리고 피크가 예상되는 이벤트 기간에 가변적으로 적용하여 스케줄링과 배치 서비스를 통해서 GPU를 생성하고 야간에는 서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자동화에 구현하였습니다. 대시보드를 통한 모니터링과 운영 환경도 자동화하였는데요. 잠시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T와 굉장히 유사한 아키텍처입니다. SNS인 슬랙과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챗봇을 연동해서 이제 모니터링과 운영 환경을 구성하였는데요. CPU와 메모리, 트래픽과 서비스 프로세스들을 모니터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GPU 리소스가 임계치에 다다르면은 GPU가 모자란 게 되기 때문에 GPU를 증설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가 죽거나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시보드에 그런 부분들을 또 알람을 바로 알림으로써 즉시로 조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프로세스와 그리고 서비스 다운이 발생하면 야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슬랙과 연동돼서 리스타트, 스타트 명령어들을 AWS를 잘 모르는 야간의 OP 근무자들도 슬랙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권한을 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컴텍 시스템은 AWS 파트너로서 국내에서 아마 MS 컴피턴시와 MS SDP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AWS 파트너입니다. 인젠트와 1회부터 이 행사에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젠트는 AWS의 테크니컬 솔루션 파트너로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있어 가장 뛰어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세션에서 박병규 상무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밖에 이제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시면 방문해 주셔서 지금 운영하는 사례들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